데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요. 근데 사실 나이도 그렇고 50주년도 그렇고 이제는 뭐가 조금 덜 하실 것도 같은데 여전히 뭐 연기 열정도 대단하시고 뭐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지난해만 해도 디어 마이 프렌즈 드라마 하셨죠? 네. 영화 김고은 씨랑 개춘할망 하시고 죽여주는 여자 이거 완전 원톱 영화였고 그랬죠, 대단한 그랬죠. 충격. 그러니까 굉장히 다작 활동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제가 인터뷰했을 때 들은 얘기가 본인이 다작은 하지만 원칙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전에 했던 거랑은 겹치지 않는 캐릭터를 한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 할 때 보면은 이쪽 들으면 거의 비슷한 옷만 바꿔 입고 또 똑같은 캐릭터 또 여기저기는 무슨 드라마를 보는지 이거 뭐야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생각하고 옛날에 했었는데 저는 특히 더 유난스럽게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거의 독보적인 존재죠. 70대 배우 중에서 이렇게 네로라는 감독들의 러브콜을 받는 분도 사실상 없고 드라마, 영화, 예능 다 주인공입니다. 게다가 미국 드라마 그 워쇼스키 감독이 만든 드라마 센스8에 또 출연도 했었는데 그 결혼 생활을 미국에서 하셨잖아요. 그때 익힌 영어 덕에 할리우드 진출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 축하드린다고 이제 만난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뜸 왜 늙은 사람은 할리우드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물으실 정도고요. 네. 현장에서도 워쇼스키 감독 사실 대가거든요. 연출하다가 본인이 딱 당당하게 재촬영을 요구하고 본인의 의사를 워낙 확실하게 밝히니까 현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졌다는 그런 후문도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본 영화 중에 정말 인상적인 게 죽여주는 여자였어요. 맞아요. 몰입도는 정말 죽여주는 영화였어요. 대기 그 죽여준다는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그 여우 주연상입니다. 기억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1971년인데 화녀라고 71년에 화녀 그 난리 났었죠. 그 영화로 싹 부상하면서 대종상 여우 주연상서부터 아마 그 해에 탈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탔을 겁니다. 세간 하나 손대지 않고 몽땅 절 주시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근데 늘 이렇게 작품마다 변신을 거듭하는 모습이 참 놀라울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 그 영화도 정말 그랬어요. 죽여주는 여자가 기본적으로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굉장히 노파의 얘기인데 영화 중에 아직도 회자되는 대표적인 대사가 이게 있죠. 라면 먹고 갈래요? 이게 약간 성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 영화로 딱 오면은요. 윤여정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카스 한 병 딸까요? 저랑 연애하실래요? 연애요? 연애 좋죠. 한 병 딸까요? 잘해드릴게. 그 정도로 굉장히 리얼하고 현실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면은 단순히 야한 게 아니라 아 정말 저 나이에 저런 노인들이 저런 고통도 있겠구나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연기를 했는데 그런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연기를 계속 주문하다 보니까 정작 윤여정 씨는 촬영을 하면서 감독을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 선택된 역할이 정말 이 공원 같은 데서 매춘하는 처참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선택했어. 제가 볼 때 배우로선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역할의 존재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배역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역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돈의 맛 생각해 보시면 김강호 씨랑 배드신 했잖아요. 뭐 단순하게만 숫자로 봐도 31살 연하의 배우예요. 후배 배우인데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쉽게 한 건 아니고 고심을 많이 하셨대요. 아,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아, 근데 내 또래 여배우들 다 이 엄마 역할 하는데 이런 배드신 또 언제 들어올까? 해보자 하는 것도 있었고 화녀도 그렇고 죽여준 여자도 그렇고 뭔가 그래 내가 남이 안 하는 거 앞서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고 윤여정이니까 가능했던 너무나 60대의 나이가 믿겨지지 않는 고혹한 그런 섹시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퉁퉁한 여자는 좀 안 되고 그 여자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섹시한 맛이. 어디가 충분히 퉁퉁하세요? 괜찮아요. 너무 섹시하신데. 근데 저런 역할이 왜 안 들어오는 거야? 하고 싶으세요? 각수 씨하고 한번 해볼까? 여기 여배우가 세 분이 계신데 그러면 그런 역할 들어오면 하실 거예요? 그럼요. 안 들어오니까 못하는 거지. 아 진짜요? 네.
나는 거절할래요. 거절하시겠어요? 그냥 할머니 역할이나 하겠어요. 저도 자신이 못할 없어서 것 그러는 같아요. 거지. 아, 솔직히 몸에 자신이 없지. 배가 나오고 했는데 배 대신 어머나. 젊었을 때는 찍었지. 어머나 왜 찍었는데 그래? 홍여진. 그럴 것 같아. 윤 선배님께서 정말 그 역할을 가리지 않고 하신다는 느낌이 반효정 선배님께서 배우는 모름지기 역할 같은 거 절대 구분하지 말고 맞아요. 주는 대로 해야지만이 역량도 늘어나고 스펙트럼도 늘어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시는데 윤여정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할이 가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오시면은 여배우로서 고르게 되고 편안 가게 되고 좀 더 돋보이게 되는 걸 하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닥 인상에서부터 그런 역할 또 심지어는 감독이 제의하기 힘든 그런 역할까지도 선뜻 받아서 또 잘 소화해내시는 거 보면은 야 이건 천상 정말 배우시다. 연기자는 그런데 쾌감을 가져요. 쭉 똑같은 역할만 하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아서 오면은 정말 쾌감을 느끼지. 네, 우리 남능미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고 계셨잖아요. 특히 지난해에는 같이 드라마도 하셨고요. 가까이서 보시기에 활약 어떠세요? 근데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고 무척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친구로서 박수를 보내거든요. 얼마 전에 만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국기를 어떻게 다 발사네? 그게 신이 괜히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윤여정 너는 연기를 해라 하고 이혼을 시킨 것 같아. 그 말을 하면서 서로 웃었어요 아주. 정말 깡말랐잖아.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 무슨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일하는데도 녹화하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큰 힘이 나오는 건 나도 깜짝깜짝 놀랬죠. 강단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단이 있어. 안아주고 싶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요만하잖아. 아니 근데 선생님을 딱 뵈면은 안아주고 싶은 정기보다 아 진짜 혼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강단함이 못할 것 보여. 같았어. 네. 네, 지금은 정말 대체불가 배우가 되셨는데 사실 이혼 후에는 재기하시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요. 71년에 화녀, 아까 말씀드린 화녀로 대종상 신인상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그야말로 화려하게 데뷔하고요. 또 장희빈의 주역이 된다. 그리고 오땡땡 광고. 그러니까 그 당대 CF에서 한동안 누구나 쳐다보는 그 광고가 있거든요. 그 또 주역이기도 했고. 근데 놀라운 게 5년 정도 전성기를 확 빛났는데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우리가 다 아는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도미를 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공백기를 메꿀래도 어렵고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엔 잊혀졌고 그다음에 이혼녀. 이게 그 시절까지도 족쇄였다는 거예요. 이혼한 건 무슨 여자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복귀하기까지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만약에 돌아오자마자 원래 자리를 꿰찼다면 저는 오늘의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맨 땅에 머리 박고 시작했잖아요. 뭐 대사 한두 마디 있을까 말까 한 이런 뭐 단역부터 왜 그 유명하잖아요. 전원일기 때 김수미 선생님이 후배인데도 여기서 밥 그렇게 깔짝대고 먹는 거 여기서 밥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 동네에선 그렇게 밥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요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보통 분 같으면 아유 내가 이제 배역 크기가 적어졌다고 후배한테 이렇게 선배 대접도 못 받나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연기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배역이 점점 커지고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천하의 윤여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복귀하면서 어떤 역이라도 좀 달라.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역이라도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 그래요. 사실 그게 쉽지 않은데 보통 이혼하신 분들이 겪는 그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근데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아이들을 끔찍히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살아야 된다는 건 생존의 절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선 무엇인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의 윤여정의 무엇이든 연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위치를 만들게 된 거죠. 모성애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필사적인 노력으로 오랜 공백을 극복하고 지금의 왕성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른의 현역 배우 윤여정의 싱글 라이프를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윤여정, 인생은 아름다워, 황혼의 예능신 등극. 진짜 예능신이에요, 예능신. 연기도 모자라서 예능까지 접수해서 아주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 좀 부럽기도 하고요. 네. 꽃보다 누나에 이어서 이제 윤식당까지 정말 대박 흥행을 일궜는데요. 근데 꽃보다 누나만 꽃보다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소편이 없는 거 아세요? 그러네요. 네, 그게 아마 김자옥 씨가 이제 돌아가신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어질 만큼 사실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편을 만들기가. 그렇죠. 많은 뒷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윤여정 씨는 윤식당을 따로 뺐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나영석 PD가 봤을 때 윤여정 씨에게 보여줄 거리가 더 있고 숨은 예능감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시청률은 내내 동시간대 1위를 찍다가 최고 시청률은 무려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시즌2 제작 요청까지 들어와 있으니까요. 조만간 아마 불고기 아니라 또 다른 메뉴로 도전하는 윤식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나영석 PD가 아유 뭐 장사 안 되면 어때 팔다 남은 불고기 먹고 수영이나 하고 이러다가 우리도 슬로우 라이프 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윤 선생님은 너무 계속 주방에서 열심히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분량 안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히려 시청자분이 그쵸 그 성실 여정을 캐릭터로 봐주고 그 캐릭터가 살아나면서 정말 한시도 쉬지 않는 모습 보면서 저는 진짜 존경심까지 생기더라고요. 나는 네. 그 프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와, 저 더운 데서 병 나서 오겠다 했거든. 만약에 내가 그 배역을 맡았다 하면은 나는 저 구퉁이에서 집에 갈래 하고 울었을 것 같아. 내가 덩치는 윤여정 씨보다 좋잖아요. 네. 근데 난 어리광이 심하거든.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윤여정 씨는 그 여리여리한 몸에서 강인함이 풍겨 나와요. 나는 저 프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항상 무슨 같이 프로에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식당에 가면은 항상 이만큼씩 가져와요 뭐든지. 그럼 난 요만큼 갖고 이 언니 분명히 남기겠지. 그럼 남긴 걸 내가 주워 먹거든. 근데 저 언니는 만드는 것보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분명히 음식은 못할 텐데 못할 것 같은데 잘못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흥행의 보증 수표가 되었는데 그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평상시에 원래 1박 2일 팬이었다고 하세요. 윤 선생님이. 아니 저 나영석이란 사람 도대체 어디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꽃누나 섭외가 온 거예요. 본인은 여행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지만 나영석이니까 믿고 저 팬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나영석 팬이었어요. 워낙에요. 1박 2일 때부터. 그래서 그냥 나영석이 하자 그러면 그냥 띠리리 하고 그냥 쫓아가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나영석을 믿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나영석이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다음에 나영석이 또 우리 하겠어요? 그런 거 하자 그러면 해볼게요. 실제로 이 꽃누나하고도 그 뒤에도 할 일 없이 만나서 맨날 밥 먹고 수다 떨고 이렇게 지냈대요. 누나 동생처럼. 그러다 그게 또 윤식당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참 저도 나영석 PD가 전화 오면 웰컴이죠. 근데 예전에는 연기자들은 연기만 해야 된다. 가수는 노래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연기자들이 예능을 나가면은 그 드라마 쓰시는 작가분들이 일단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능에 나가서 뭐 자기 본심을 다 보이면은 내가 다른 사람 역할을 할 때 신비로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솔직히 윤여정 선생님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가 진짜 죽어주는 여자 네. 그런 거 또 다른 모습 보이고 난 그런 것들이 더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능을 갖다가 박근영 선생님께서 같이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예능 나가지 말라고. 시트콤도 가능하지 말라고. 예전에 많이 그랬죠. 예. 예전엔 그랬어. 신비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 친숙해져 버리게 되면 역할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네가 손해 본다. 자제해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근영 선생님이 꽃보다 할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대세는 바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미숙 씨가 K본부 예능에 나왔었거든요. 제작 발표회 때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냐면 이미숙 씨가 그동안 대표적으로 배우는 예능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던 분이거든요. 왜 하십니까? 질문이 바로 왔죠. 윤여선 선생님도 하시던데 잘하시던데 바로 이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성공 사례가 나왔고 선례가 있으니까는 이제 다들 배우가 예능하는 것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 실패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루지도 않았겠죠. 네, 이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직접 뭐 요리도 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분이 이렇게 살림도 잘 안 하실 것 같고 요리는 더더구나 안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0여 년 동안 요리를 그냥 놓으셨대요. 네. 근데 섭외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김치볶음밥 그 쉬운 것도 못 만드셨던 분이 불고기를 갖다 집에서 계속 촬영 나가기 전까지 만들어 보시고 나는 여행이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고 요리 못한다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 순간에
아 내가 가서 여기서 뭘 보여주고 뭘 따먹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준비하고 분명히 그 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난 들어요. 이분 내가 정도라면 그래, 내공이 맞는- 있기 때문에. 맞는 소리야. 내가 애들이 어렸을 때 네. 잘 놀러를 갔어요. 네. 뭐 방송 없는 날은 둘이 다 집순이라 집에서 만났거든요. 그 애들이 미니 족발을 좋아해. 조그만 미니 족발. 그걸 우리 엄마가 너무 잘해 주시거든. 갖다 주면은 내가 올 때쯤 되면은 자기가 빵 만든 거, 케이크 만든 거를 날 줘요. 엄마 갖다 드려. 그러고 또 점심 때 양식을 해주는데 너무 맛있게 했어. 너무 맛있게 해서 아마 그 프로도 지금은 살림을 놨지만 그때 예전 솜씨가. 옛날에 살림 얻은 솜씨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런 게 이거에 나와요. 대해서 윤여정 씨를 섭외한 나영석 PD가 직접 증언한 게 있어요. 네. 뭐라고요? 보통은 이제 40년 동안 살림을 놨는데도 막상 해보니까는 음식 솜씨가 꽤 나오시더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놔서 그런지 예상보다 더 못하시더라.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워 오셨으니까는 살림은 계속 하시고 음식도 하셨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손맛, 솜씨 있는 느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나영석 PD와의 관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한참 어린 뭐 제작진, 한참 어린 배우들과의 케미가 이 프로그램 성공에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윤여정 선생님 생각하면 까칠하다는 이미지, 또 돌직구로 딱딱딱 하실 말씀, 조언하실 거, 비판하실 거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못 지내지 않을까 싶은데 왜 잘 지내시냐면 우리가 흔히 왜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 기성세대로서의 본인의 아집이라든가 나 좀 너보다 나이 많아, 나 좀 너보다 아는 거 많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윤식당에서도 보면 정유미 씨 한참 어린 후배인데 그 존중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일 하나를 나눠도 딱 나눠서,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또 거기 신구 선생님은 본인한테 또 한참 또 선배시잖아요. 이 구알바를 대하는 마음은 굉장히 후배로서 약간 또 애교도 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물놀이 수영하는 걸 봐도 어머 또 저렇게 귀여우신 면이 있네. 선배 앞에선 저렇게 애교도 또 보이시네 했는데 이런 인간미까지 더해져서 아주 인기를 끌고 계시다 싶어요. 저도 이제 인터뷰 때 만나면 항상 그 얘기는 하세요. 우리 봤잖아. 이 얘기. 근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정확히 나를 기억해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난 너를 안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막내 스태프들한테 그대로 했고 거기 또 꽤 오랜 게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하나 이름을 다 외워줬어요. 누구야 이거 한마디 내 이름 불러주는 게 되게 의미가 큰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군림하는 느낌이 아니라 항상 어른이니까 내가 대접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 이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꼰대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항상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연기뿐만이 아니라 연기도 사실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시고 또 연기를 넘어서 예능까지 접수를 하신 건데요. 정말 끊임없이 뭔가 도전하는 열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아름다운 배우 윤여정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볼까요? 윤여정 인생은 아름다워 까칠한 그녀의 반전 매력. 진짜 까칠하다는 얘기 많죠. 네. 한 번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도 뵌 적이 없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까칠하신가요? 첫인상 그대로 까칠하세요. 아, 예. 네, 세월도 지났으니까 다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같이 했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까칠하다는 표현보다 굉장히 어른, 굉장히 선배로서의 그 권위가 굉장히 있으셨어요. 둥글둥글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정확한 얘기를 하지 틀린 말은 아니거든. 옆에서 내가 듣는 말, 그건 속이 시원해. 그 말을 잘해줘요. 이렇게 누구한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야단을 쳐도 화난 얼굴도 아니고 웃는 얼굴도 아니고 항상 중간.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적이시잖아요. 뭔 말인지 다 알지. 그 네. 얘기가 뭔지. 네.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이게 아니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그래. 야, 됐어. 밥 맞아, 먹으러 가면 돼. 표정 없이. 이런 표정이 없어요. 옷을 입어도 넌 그게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니? 아프겠다. 그러면은 나를 혼내는 건지 뭐라는 건지. 근데 정말 그 표정이나 말투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그러니까 정도. 본인도 얘기를 하셨어요. 나 까칠한 거 맞다. 왜냐하면 현장이든 함께하는 동료 연기자든 본인이 봐서 아니다 싶은 거는
참지를 못하신대. 그냥 딱 현장에서 바로 그냥 돌직구로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표정도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인데다가 목소리가 약간 금속성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겹쳐지면서 더 까칠해 보이는 그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친구분 근데- 나와 계시니까. 까칠한 그러세요. 성격은 나도 윤여정 씨하고 좀 비슷해요. 아, 그러세요?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우리는 좋으면 정말 순한 양이고 경우에 안 맞으면 정말 까칠하거든요. 선생님 정말 좋은 사람이실 것 같아요. 근데 윤여정 씨 좋은 점이 있어요. 뒷말을 안 해요. 앞에서 뒤끝이 해버리지. 없으시구나. 담백하고 성격이. 내가 윤여정 씨보다 나이는 한 살 많고 또 방송국은 1년 후배고 그렇거든요. 근데 나보고 통 언니란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내가 한 살 많거든 언니라고 하지 그랬더니 그래 언니 좋아 그러더라고. 그게 하여튼 담백해 성격이. 선배들도 어려워해요. 보다 선배들도 언니 그걸 발음이라고 해? 이러고 또 지적을 해요. 학교 어디 났어? 그 발음이야? 이 지적질을 잘한다니까. 근데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어떤 때는 옆에서 잘하면은 또 잘한다고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기 잘했다. 그거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칭찬인지 혼내는 건지 무서워. 요즘 한참 유행했던 말이 네. 츤데레라는 말이 츤데레, 있잖아요. 굉장히 까칠해 보이지만 내면은 좀 따뜻하게 생기는 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후배들이 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는데 한 20대 그 기자들이 뭐 인터뷰라고 하는데 김갑수 씨 그러면 씨가 맞죠. 객관적인 호칭이지. 근데 그치. 근데 또 조금 이상해. 맞아. 좀 이상하다고 좀. 하여튼 그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윤여정 씨가 보니까 똑같은 일을 어디 이 인터뷰에서 말한 게 있더라고요. 20대 조연출인데 젊은 친구죠. 근데 하여간 대놓고 윤여정 씨 뭐 이렇게 하세요. 윤여정 씨 계속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대개는 꾹 그냥 참아버리거나 그러는데 하여간 그랬대요. 사람을 씨라고 부르는 거 법에 어긋난 건 아닌데 엄마 친구한테 씨씨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랬대요. 맞아. 그런데 그 다음이 걸작이야. 네. 그 조연출 친구가 저 친하지도 않은데 선생님 소리 잘 안 나와요 그랬대. 그래서 그냥 씨라고 그랬다는 거야. 조연출 이름이 누굴까? 그러면 어땠을까? 윤정 씨가 어땠을까? 화가 났을까? 어땠을까? 가만 안 놔뒀을 것 어떻게 같아. 반응을 가만 안 놔뒀어야 되는 네. 윤정 씨가.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러자 그러면. 그렇게 다시 안 봐?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줬대. 그걸 또. 왜냐하면 당당하게 할 만한 거야. 저 맞는 친하지도 얘기네. 않는데 선생님 소리 안 나와요. 그랬더니 윤정 씨가 그 말 맞네. 그러자. 그랬더니 굉장히 친해졌대.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하루는 이제 김혜선 선생님 더 선배입니다. 네네. 윤여정 선생님보다 맞담배를 펴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더 후배인 김수미 씨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담배를 피면서 넌 선배들 앞에서 그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건 뭐니? 얘기를 하니까 또 김수미 씨도 지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선배님은 김혜선 선배님이 더 선배인데 그렇게 맞담배 피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여정 씨도 어머 이제 제 말하는 것 봐 하면서 또 담배를 끄면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맞는 얘기인 거죠. 다요. 지금 김양서 선배님, 남민규 선생님 다 계시지만은 80년, 90년대 여자 분장실은 진짜 살벌했어. 그렇죠? 네. 아유 분장실에 아우. 1, 2서 이렇게 딱 앉는 순서가 다 뭐가 있어요. 있어. 몇 번째는 누구? 야 여기 자리 비켜. 딱 비켜야 돼. 거기 누가 앉아 있다 내 난리 자리에 나. 누가 앉아 있지 못해. 난리 나. 후배는 가방 들고 화장실 가서 메이크업 해야 돼. 맞아요. 그 친구 같은 어른이 된다는 게 말처럼 정말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그 돌직구 또 직설을 쏟아내는 윤여정 씨가 아주 소녀 같은 면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이거는 영화 그 장수상에 개봉할 때인데요. 그때 그 손석희 앵커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지금도 돌려보시면요.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인터뷰에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은 본인이 너무 팬이었는데 만나니까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또래 되면 이게 주책 맞다고 싶으니까는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그대로 얘기하시고 또 인터뷰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해보시고 누구와 역할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하니까는 그 소녀 감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안성기 씨랑 하고 싶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배시시 웃으시거든요. 이게 채통, 체면 이런 거는 정말 나이 들고
구식으로 하는 얘기야라는 거를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뭐 칸에서도 뭐 배드신 질문 나왔을 때 그렇게 쑥스러워하셨다면서요. 네, 이게 어린 남자 후배와의 배드신 얘기 물어보니까 확실히 저는 좀 뭘 느꼈냐면 아 그래도 내가 여배우인데 추하게 나오지 말고 예쁘게 나오길 바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고개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숙이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귀엽기도 하고 아 또 저분이 저런 여성적 매력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까칠해 보이지만 아주 여려요 마음이.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어머니 근황을 물어봤거든. 그 아직 모녀지간이 살아계세요? 아주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떠셔? 그랬더니 병원에 들어가셨어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러면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아? 큰일 났네. 그랬더니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쓸쓸해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어?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이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아마 일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어머니 쉬는 살아계시- 시간이 외로우니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좀 양파 같은 느낌이랄까요? 숨겨진 매력이 참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현역 배우 윤여정 씨, 노년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그녀의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윤여정, 인생은 아름다워. 내가 하는 유행, 노년의 패셔니스타. 진짜 패셔니스타예요 요새는. 패셔니스타라는 단어는 사실 뭐 모델이거나 젊은 네.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건데 정말 여러 아이템을 유행시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비유를 하자면요. 찰리 채플린 하면은 모자와 모자. 코수염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윤여정 하면은요. 안경. 그 동그란 클립 선글라스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20여 년 전에 나온 빈티지 제품이어서 없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구하고 싶은데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가 빗발치니까 한 일부 선글라스 매장에서는 빨리 해외에서 이걸 공수해 와서 팔 정도로 윤여정 선글라스 주세요 하면은 그 선글라스를 탁 내놓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윤식당 그 발리 출국할 때 그때 공항 패션이 또 화제가 됐는데 그때 검정색 에코백에 이제 흰색으로 그림이 그려 있는 거를 딱 하고 나갔는데 그게 바로 윤여정 에코백 해가지고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배 매출을 올렸대요. 네네. 그 값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35,000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네. 보셨어요 또? 네네. 근데 예.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은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냥 그렇게 스니커즈 신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2030 패션인데 그게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워낙에. 요즘은 70대들이 2030 옷을 입어요. 아, 네. 많이 입어요.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사실 여자들은 젊어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윤여정 씨 같은 경우 사실 젊은 아이들이 입는 옷을 잘 소화를 하거든요. 그게 모든 여자들의 꿈인데 보통 저도 그 50대 옷은 절대로 안 사거든요. 30대, 40대 옷을 사는데 10대 옷을 사도 좋죠. 근데 문제는 이걸 소화하느냐예요. 잘못 입으면 너무 젊게 보이면은 따로 이렇게 옷 입고 나온 것 같아서 사실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어색하거든요. 근데 윤여정 씨는 나이 불문하고 어떤 세대 옷을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패션 감각이 굉장히 남다른 거예요. 20대, 30대 옷이 어떤 걸 말하죠? 반바지. 반바지. 뭐. 아니 반바지 아니래도 아니에요? 찢어진 뭐 바지라던가 쫄바지를. 이런 네. 거. 이게 무슨 요즘 이게 이런 게 할머니 옷이지 이런 게 무슨 나 이게 다 나지. 정말 패션 감각도 정말 뛰어나시지만 이 옷사랑도 또 어마어마하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옷을 너무 좋아해서 젊었을 때는 세금 낼 돈까지 옷을 살 정도로 좋아하셨다고 하고 지금 이거 많이 유명하죠. 김민희 씨랑 같은 옷을 입고 또 공효진 씨 보면 얘 너 그거 어디서 샀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윤여정 씨가 그렇게 옷 좋아하고 액세서리 좋아하고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옷하고 구두 욕심이 많아요. 신발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옷방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너무 이해할 수 아니 있어요. 근데 그게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옷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 또 입는 그래서 것만 사실 입어. 일하면서 짬짜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쇼핑을 할 때는 제 몸에 있는 세포 전부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삶의 의욕이 느껴지고 네. 그걸 쇼핑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의욕을 충만하게 하고 다른 일도 열심히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우식 전 변호사, 이해합니다. 그건 옷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이제 공허감 이런 거니까 뭘 얘기해도 딴지야. 치료를 받는 치료가 필요한 저희 증상이에요. 아는 한 국제영화제 갔을 때요. 명품 샵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시는 윤여정 씨를 봤어요. 오.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 오는 대부분의 배우들이요. 자기가 주목받는 거 아니까는 거기 가서 이제 쇼핑을 했다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안 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거기 들어가시는 거 봤는데 뭐 사셨어요? 그러니까
드레스 사셨다는 거예요. 드레스 협찬 받아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협찬 받아온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게 좀 안 맞고 가봉이 잘못돼서 그래서 옷을 명품 샵에서 사셨대요. 통상 그거 그냥 맞춰서 입고 이렇게 할 텐데 본인은 패셔니스타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용납이 안 됐던 거고요. 워낙 이렇게 본인이 열정이 높으니까는 아드님이 지금 유명 패션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처음에 영화 하녀로 칸에 갈 때는요. 협찬을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근데 거기 간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나이를 떠나서 너무 소화를 잘하고 멋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의 맛으로 갈 때는요. 아들 회사에서도 하나 해주고 다른 데서도 하나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윤여정이 입으면은 대중이 좋아하고 따라온다는 이미지까지 겹쳐지면서 협찬도 많아지고 점점 더 이미지가 이게 부상이 된 거죠.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계획하고 계시죠? 어떤 계획 있으세요? 그동안 보면은 뭐 이정재 씨, 김강우 씨, 박해일 씨 등하고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제는 이병헌 씨랑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에 또 주연을 맡아서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70대 배우를 논하는데요. 저희는 항상 윤여정의 최신작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현재를 살고 있는 분이고요. 함께 작품을 했던 이재용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하고는 옛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 그러니까 나이를 들으면은 내가 그때는 왕년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70대 윤여정 씨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